11월은 그나마 전 10월보단 나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주들의 최근의 상승이 좀 남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주도주의 생로병사에서 봤을 때 맨 마지막 구간이 압축이거든요. 압축.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년 시장 준비하는 이제 단계에 들어갔어요.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참 우리 황 팀장의 뒷모습이 안쓰럽긴 하던데 네. 보니까 원형 탈모가 더 커졌어요.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살다 털 때문에 고통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참 네. 힘들어요. 근데 오늘 네. 이제 시장이 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반대로. 면에는? 뭐 오를 때도 이유 없이 오르겠죠. 네, 지금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아서 많이들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도 가니까. 근데 뭐 디커플링 된 거는 이미 좀 됐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사실 안 했었어요.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미국 빵 주식들 몇 개, 이제 빵이 아니죠. 이제 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뀌면서 메타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침에 했던 얘기가 뭔가 이름부터 조짐이 좋지 않다. 망에서 망으로 바뀌어서 좋은 게 망이라. 네. 이거 망인데. 그래서 약간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꼭 항상 우리나라면 안 좋은 것만 희한하게 엑기스만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장 마감하고 이제 미국 테크 주식도 몇 개가 실적 안 좋으면서 선물 좀 꺾였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단기 채권 금리 상승하면서 이거 좀 캐캐 묵은 재료긴 한데 그렇게 보더라도 오늘 하락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네. 막 5%, 6%대 그렇죠. 상승하고. 네.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딱 이번 주에 딱 공교롭게도 딱 3,050 딱 찍고 또 빠졌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거기서 기계적으로라도 좀 줄였으면 그냥 차트 보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총 잔고한 분명히 잔고 대형주 위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줄였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 또 분위기는 또 이제 가자 3,100 이상, 3,200 가자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기계 원래 계획대로 줄였다라고 하면 사실 또 내일 좀 한 2,950 이하 정도 가면 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세인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이 기회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3,000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3,000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3,000의 의미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얇아지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아니죠. 네.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개별장세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일단은 뭐 증권사들이라던가 그냥 여러 가지 주식 방송이라던가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각 증권사별로 그냥 공식적으로 코멘트 할 수 있는 건 채권금리 상승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 주도주의 교체 때문에 나오는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면 사실 지수는 3,050에서 2,950 정도면 사실 뭐 얼마 몇 포인트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3% 정도? 네, 3, 4%.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코스피고 코스닥도인데 코스닥은 오히려 뭐 흐름이 뭐 올라왔다 다시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사실 3% 변동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수는 이런데 지금 계좌는 썩 좋지 않아요. 특히 코스닥 위주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10월달은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오히려 10월달은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사실 계좌는 더 사실 상태는 안 좋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른 것만 올라서. 오른 것만 올랐죠. 그냥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달에 노이즈가 생각했던 종목들이 몇 군데가 계속 있었죠. 그냥 쭉 치고 하던 게 부러지면서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쭉 치고 올라가면서 그 종목들이 빠지면서 수급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사야 되는데 그거를 추종하다 보니까 이제 느린 거죠. 느리고 거기서 나오는 변동성들이 다른 종목까지 수급적으로 쭉쭉쭉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쭉 빠지면서 다른 종목까지 같이 매도돼 버리고 그 안에서 다 계좌별로. 근데 지수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종목은 뺑뺑뺑 도니까. 그렇지. 그 변동성에서 계좌들이 쓸리는 거죠. 네, 그런 게 그래서 사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명확하게 사실 이 10월 달에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소위 말하는 게임 주식들이 지금 치고 나갔죠. 근데 오늘 특징이 뭐였냐면 다른 종목들은 별로고 기존 주도주였던 위메이드만 쭉 치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도주의 생로병사에서 봤을 때 맨 마지막 구간이 압축이거든요. 압축.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으면 주도주가 있고 그걸 따르는 후발 2등주, 3등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메타버스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 다 하나씩 다 망가지면서 뭔가 하나로 결국 대장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뭐 시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시장이 다 밀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이제 쉬어가는 국면을 가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다 마찬가지였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 섹터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였고 플랫폼 관련 주식들도 올해 여름에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메이드는 되게 굉장히 좀 조심할 위치는 들어왔어요. 지금부터는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후발주자들이 다 쳐내져 가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그렇죠. 막판에 그냥 어차피 메타버스 할 거 대장하자. 안 좋은 거 까버리고 이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축 과정이거든요.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가 이제 죽죠.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를 고민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식들이 좀 위에서 올라오면서 후보군들 뭐 몇 개 있죠. 뭐 위드 코로나도 후보군이고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최근에 강했던 자동차나 조선도 마찬가지고 과연 어디가 치고 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안개 속인 거죠. 안개 속인 거죠. 지금 일단 최근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위메이드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한 몇 개월간 한 4, 5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우리 뭐 흠이라든가 HMM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텐베거 아니냐. 네. 그래서 더 많은 상승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몰리는 거겠죠, 그렇죠. 수급이. 네, 막 몰리는 거죠. 이미 10배거는 낮고요. 이제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죠. 근데 거래대금은 점점 최고치를 가죠, 지금.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 여기서의 거래대금과 여기서의 거래대금은 분명히 각도상에서 분명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뭔가 각도도 확실히 바뀌었고 변곡이 나왔고 분명히 조심할 때는 됐어요. 근데 꼭지는 맞추는 건 당연히 쉽지 않고요. 뭔가 이제 기술적인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은 사실 지금 사도 되긴 해요. 손절만 잘 하실 수 있으면 어디가 끝인 줄 알고. 저는 정말 뭐 네. 야수의 심장, 그렇죠. 용자의 지금 용기로 사는 거죠. 용자의 구간이라고 거죠. 네. 하는데 용기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꺾이면 다른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주도주가 꺾이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하나가 위에서 누르면서 단계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온 변동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에서 변동성 유발하는 요인인 거고요. 뭐 크게 좀 말하면 다음 주에 뭐 FOMC 회의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 뭐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차라리 안 벌고 안 잃는 게 낫지. 네. 저 벌려고 하다가 잃는 것보다 네. 일단은 좀 위험할 때는 몸을 사리면서 안 벌고 차라리 그 잃지도 않는 네. 어떤 그렇죠? 그런 네. 보수적인 전략이 네.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새로운 주도주 이거에 대한 고민을 그렇죠. 하는 게 훨씬 고민해야죠. 생산적일 것 같은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거는 조선주, 네. 자동차주도 좀 좋았죠.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이 장표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아직 여전히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이제 이 노란색이 일단 핵심인데요. 파란색 선은 이게 저희 회사 자료인데 파란색 선은 이제 소재 영업이익인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겠죠. 반도체 대형주부터. 근데 이게 먼저 꺾기 시작했고 내년 추정치가 그리고 코스피 영업이익도 이제 일단 누워 있죠. 예. 근데 미국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누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DM이 훨씬 더 센 거고 EM 대비해서 선진국 시장이 더 센 거고요. 이 부분이 아직은 여기서 물음표가 닿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아직 계속 이게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이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밑으로 더 꺾어져 내려갈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추정치,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의 추정치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플랫인데 여기서 과연 지금이 바닥인지 내년 2분기 정도가 1, 2분기 정도가 바닥인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지금 내년도 순이익 성장률 보면 한국 지금 한 2% 내외 성장입니다. 2%. 올해 200% 성장했거든요. 이 보시면 이 급격하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올해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지금 요게 꺾이기 시작한 거죠. 다. 네. 근데 이 추정치는 올 여름부터 나왔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피크아웃이 네.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무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하게 매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또 그때 사겠죠. 네, 그때 사겠죠.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야 뭐 장기 투자 하셔도 지금 편한 구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속을 썩으면서 네. 장기 투자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은 아직도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것보다 내년에 한 2% 순이익 기준으로 2% 성장이면 YOY로 그거보다 더 이상 나온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하잖아요. 사실 성장 주가가 상승하려면 밸류에이션 높게 주고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라던가 뭐 전기차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믿고 가는 거고 주가가 상승이 나온 거고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YOY가 일단 순위 영업이익 기준 돈을 버는 회사 입장 기준으로 전통적인 방식이죠. 돈을 많이 버는 기준. 근데 돈을 벌기는 버는데 시장보다는 많이 벌어야죠. 뭔가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좀 약간 눈에 튀는 그런 섹터가 조선인 거죠. 지금 요거는 좀 바뀌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게 가장 진한 녹색 보이시죠? 조선이 그나마 30% 정도 내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많이 올라오는 거죠. 내년에. 그리고 운송 쪽. 그러니까 운송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지. 근데 자동차에는 아마 부품도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럴 건데 일단은 기아차 최근에 흐름 셌던 기아차라던가 아니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건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 이거 보고 차트 보죠. 지금 조선주들 보면 이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드렸을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초반에는 좀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2009년 전성기 이후에 계속 적자였고 그렇지. 돈 못 벌고 적자 수지였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돈 되는 수주가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좀 됐죠. 근데 조선주도 마찬가지거든요. 2008, 2009년도 이후에 그때 당시에도 4년치, 5년치 밸류에이션을 다 땡겼었어요. 주가가 그때 상승을 설명을 못 하니까 앞으로 2012년, 13년, 14년도에 이 정도의 수주를 받을 거다라는 가정으로 현재 주가를 합당화시켰었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 박살이 나니까 성장 주식들이라는 거는 쭉 올라가다가 그 성장주의 논리를 훼손하는 무언가 노이즈가 등장하면 꺾이기 시작해요. 저는 2차전지 소재주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뭐 다시 3원계로 돌아올 거다, 뭐 LFP에 대해서 뭐 단점이 있으니 돌아올 거다라고 한 건 있지만 어쨌든 성장 논리에 대해서 조금은 노이즈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같은 밸류션 줄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그때 당시에 조선주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선주가 조금 달라졌죠. 네, 확실히 달라졌고 수주를 보면 작년에도 사실 수주는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주가가 화답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조선주들은 올해부터는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있었던 고정관념, 적자 수주 또는 저가 수주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최근에 나온 수주들을 보면 각 사들이 제시한 수주 목표량도 일단 올해 다 달성을 했고 현대미포조선은 그거보다 더 한 몇 배 더 달성을 했고 한 18% 정도 더 추가 달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 3사보다 조금 더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좀 고부가 가치 선박인 LPG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탄소제어 중립으로 가면서 LNG 추진선들이 나오잖아요. 뭐 일본은 지금 독크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중국은 믿을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도 다르게 줘야 되는 부분에 맞죠.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도만 봐도 그리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거기다가 경쟁사들도 지금 마땅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성장성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입회 수정치들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서 조선주들의 최근의 상승이 좀 남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올 초부터 이거였거든요, 사실. 중고성가는 계속 올라가고 신조성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조선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왜 그러지 했던 부분들인 거죠. 현대미포조선을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긴 합니다. 이게 오타가 자꾸 나네요. 사실 그 조선주 중에 그 진짜 대장주는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도주는. 탄력은 가장 좋죠. 탄력도 그렇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제 영업이 개선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예. 지금 뭐 1차 상승이 나오긴 했다가 지금 사실 좀 쭉 꺾이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 거래량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거래량들은 아니고요. 한번 1차 시세 이후에 그냥 기간 조정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요 정도에서 수렴하게 되면 분명히 내년에 전고점을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월봉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이게 뭐가 부담스럽겠어요. 예,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리고 뭐 이때 전성기였던 20만 원 여기까지는 뭐 아직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고점이었던 최소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였잖아요. 여기서. 야, 진짜 많이 엄청 많이 빠졌죠. 엄청 폭락했네. 엄청 저거 고점에 들고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완전히 그렇죠. 굉장히 좀 고통스럽죠. 근데 이거 일봉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힌트로 삼았던 건 요 대량 거래, 요거부터 시작했던 거고. 근데 현대미포조선도 여기 앞에 있었고, 그리고 한번 차익 실현하는 듯한 거래량이 나왔었고, 지금 일단 가격 조정인데,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위에 이제 저항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조선주들은. 근데 지금 최근에 조선주뿐만 아니라 항상 조선주 하면 얘기 나오는 한국카본 같은 것들 있죠. 본행지하는. 이런 것도 좀 좀 확실히 좀 시장 대비 좀 세고요. 예, 동성 화인텍도 마찬가지고 뭔가 시장 대비 확실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네, 그렇죠. 조선 기자재 주식들. 이런 쪽은 한번 내년에 관심 갖고 좀 보셔도 되는 섹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잊혀져 있던 섹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며칠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아니면 좀 네.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 투자 전략과도 이어지는데요. 11월은 그나마 전 10월보단 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오늘 썸네일 제목하고 비슷할 건데 일단 10월이 끝났잖아요. 네. 일단 10월이 끝났고 2018년 10월도 그때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이 피곤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11월, 12월 만회를 했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봐볼까요? 참 심란하네요. 2018년 10월 이때죠. 2018년 10월 이때입니다. 이때.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2,4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했고요. 지금 이제 요거 구간 연말까지 남아있는 거죠. 요 구간. 네, 요 구간 남아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했다가 이제 1월부터 또 급반등 하잖아요. 요런 그림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내년에도 11월부터. 네, 그러니까 11월은 좀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10월에서 11월에 사실 가장 큰 상승세들이 그때 좀 나왔다. 네.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기대하는 분들. 이거 보시면 이거 2000 코스닥이긴 한데 이거는 KB투자증권 자료긴 한데요. 항상 역대로 이게 10월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네. 이제 10월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네. 가장 힘들었어요. 11월이 좋았네. 네, 11월 좋죠. 왜냐면 이게 안 좋았으면 반등 구간이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1월, 12월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요건 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11월, 12월이 수익이 좋았네요. 지수는 좋았죠. 지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지수는 좋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지수 지표군요. 네, 지수 지표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11월, 12월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수는 뺑뺑이 도니까 괜찮아요. 지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3,050, 3,100. 네. 왔다 갔다. 뭐 반등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고. 근데 10월 달 1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또 언급드리겠지만 1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식이 뻗지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올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어떤 주식을 5억을 샀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한 시기에 다행히 뭐가 어떤 섹터를 잘 찍어서 그게 뭐 한 12억, 13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1월 달 가면 최소한 팔지는 않아요. 더 사지는 않습니다. 줄였으면 줄였지. 그렇지. 그죠? 그러다가 12월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 주식이 빠질 줄 알았는데 계속 12억 이상을 유지하네? 그러면 그 주식을 좀 줄이겠죠. 그러니까 개인 매도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거는 12월 둘째 주 정도. 제가 휴가 떠나는 그 주간. 네, 그 정도예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정도가 가면 일단은 종목들이 뻗지를 못해요. 대신에 종목들 뺑뺑이는 돌죠. 예를 들어서
많이 밀렸던 거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샀는데 5억이 돼 있으면 그건 또 사겠죠. 반대로. 괜찮다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간이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종목들에서는 되게 조금 빠른 변동도 나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좀 오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매수세가 좀 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식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사지 않으면 흘러내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더 좋은 이유는 제가 기아를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아가 그나마 올라서 좀 올라와가지고 다행인데 이렇게 기아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요. 누군가 사니까 사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센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누군가 팔다는 거잖아요. 기간 조정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 사니까. 어쨌든 이 주식을 떠받치는 뭔가 주체가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11월 달 가면 좀 줄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전략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12월 셋째 주 정도 가서 크리스마스 전후 가서 12월 달 가장 많이 빠진 거나 또는 12월 달 정말 잘 플랫하게 버텼던 놈들을 잘 추려서 내년에 실적 성장성 있고 모멘텀 있는 거 잘 고르면 보시죠. 요 과실. 요거 1월 달 수익률 좋잖아요. 요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11월, 12월 달 현금화 조정도 잘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년 시장 준비하는 이제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천천히. 1월 시장을 먹자. 네, 1월 시장을 먹기 위한. 그 먹는다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뭐 그러시던지요. 수익을 내기가 네. 1월 달이 가장 1월 달 편하죠. 수익을 네, 1월 달 내기 가장 편해요. 요 네. 11월, 12월만 잘 준비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2월 셋째 주 뭐 이럴 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그때 이제 팔아야 되니까 등재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싸게 사자. 그래서 1월 달 오르면 팔자. 네. 그 트레이딩 구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고 좀 기다리자 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투매가 나왔잖아요. 오늘 보면 오늘 셀트리온도 엄청 빠졌어요. 네, 셀트리온 투매가 나왔어요. 셀트리온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제가 이제 그나마 좋고 있었는데 오늘 잘 가다가 오늘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어요. 뭐 이슈 없이 올라갔다가 또 이슈 없이 빠진 건데 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박셀바이오 이런 것도 봐볼까요? 박셀바이오는 확실히 좀 안 올랐으니까 그러네. 하여튼 오늘 제약바이오 sek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섹터들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제약바이오는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사실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이 가장 쥐약인 게 또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충돌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험상으로나 아니면 심증으로는 내년에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분명히 제한을 시킬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충되는 부분을 과연 지금 선반영되어 있는 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내년에 제약바이오들이 뭔가 이슈를 하나씩 몇 개씩 터뜨리면서 주도주로 갈 수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보는 거죠. 여기서 건강관리 섹터들 보면요. 헬스케어도 보면 내년에 11% 정도 성장 섹터 중에 하나예요. 2%에 비하면 훨씬 하는 높죠. 거네. 네, 높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해서 과연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보면 뭐 그냥 바이오 말고 한미약품만 봐도요. 한미약품만 봐도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강성주주들이 많은 거죠. 그죠. 네, 셀트리온, 한미약품 엄청 강성주주들 많으신 분인데 이것도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반대로 보면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저점 매수하기에는 진짜 좋은 자리라고는 봐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다만 이 저점이라고 해서 급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지금 뭐 적금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해볼 만할 거예요. 기다리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 2년 동안 공장이 멈추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일반 제조업 공장이 멈췄죠. 근데 제약이나 바이오 연구실은 멈추지 않았다고요. 아마 더 발전을 했으면 그 기술들이나 그 어떠한 그 약에 대해서 연구 결과는 더 발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가만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물들이 내년 1월 달에 있을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던가 그리고 내년에 있을 계속 뭐 아마케라든가 쭉 있었을 때 뭔가 트리거가 좀 있기는 해야 돼요. 어떤 한 섹터가 어떤 한 종목이 뭔가 엄청난 거를 빵 터트리면서
시장의 수급을 쫙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게임주들 위메이드가 뭔가 그치. 그 NFT 대장 이슈로 역할을 대전 역할을 했잖아요. 쫙 했던 것처럼 결국은 시장은 저는 미인대라는 말을 여전히 믿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공부했던 주식들 다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뭐 지금 기술적 분석도 안 되고 기본적 분석도 안 된다고요. 공부한 대로도 안 아니면 움직이고. 요 자리에서 올라야 되는데 네. 폭락을 해버리네.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재무 분석한 대로 하면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내려와 있잖아요. 결국은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든 실적이든지 간에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그 주식에 탄력이 붙고 주도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명언 중에 하나가 전체 수익을 100이라고 했을 때 8%의 마지막, 아니 92%의 수익은, 100 중에서 92%의 수익은 마지막 기다리는 8% 기간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모르겠으면 지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 공부하셨던 종목들이 그렇지. 언젠가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뭐 2차 전지는 이제 한번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섹터별로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주들. 근데 저는 이제 나는 기다리기 싫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거를 한국 주식은 거래량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기술적 분석 중에서 거래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참 손실 보신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우리 이 다음 차세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네, 그거 가능성이 찾아야죠, 있는 계속. 이 바이오 쪽을 좀 계속 같이 스터디하면서 네. 한번 좋은 종목 아직은 조기에 발굴하는 거. 지금 그죠? 조기에 발굴하는. 왜냐면 전부 높은 데서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겠는 못 거라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근데 가격 메리트만 생긴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에 대해서 공부를 저도 해봐야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되니까요. 네. 재미없던 게 다음 번에는 그럼요. 재밌어지고. 당연하죠. 왜냐면 게임주도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그렇죠. 최악이었지. 더 네, 이상 최악의 섹터 중에 하나였죠. 암울했거든. 미래가 없었어요. 8월만 해도 그치. 이제 완전 끝났다. 중국 규제에다가 네. 뭐에다 이제 해가지고. 전문가는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네. 것처럼. 네, 하여튼 계속 한번 같이 스터디해 가시죠.